가장 작은 차부터 가장 큰 차까지, 심지어 미니밴까지 다 전기차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현장입니다. 여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저기 벤츠관을 시작으로 해서 저쪽 끝에 현대관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안을 다니는 셔틀이 있을 정도예요. 셔틀을 타고 지나가는 차를 잡아 타고서 현대관 갑시다. 그럼 저희 끝까지 쭉 가주는 거죠. 이렇게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뭐 온갖 교통수단들이 다 다닙니다. 그리고 야외 현장에서도 온갖 것들을 테스트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것들도 인상적이에요. 이 차는 S650 마이바흐입니다. 마이바흐 배지가 붙어있는 이상 예사롭진 않은 그런 자동차라는 건 아실 수 있겠죠. 마이바흐. 요거 롤스로이스 같으면 요걸 손으로 이렇게 칠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손으로 칠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손으로 칠했을까? 아쉽게도 잠겨 있어요. 이렇게 보란 얘기야? 시트가 역방향이에요. 이쪽 시트는 지금 역방향이고, 시트를 내려서 앉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왜 역방향 시트가 있지?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길에 요게 다니면은 진짜 멋지긴 하겠다. 근데 마이바흐라는 브랜드가 사실 망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또 부활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마이바흐가 또 어떤 식으로 계속 만들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어떤 식으로 전시하는지 이건 꼭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직렬 6기통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실키6라는 말도 많이 했죠. 실키6는 BMW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조금 계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직렬 6기통은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다 했습니다.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도 직렬 6기통을 했죠. 실키6라는 표현은 일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실키6가 아니라 실키스무드 인라인6라고 해야지 맞겠죠. 이게 직렬 6기통입니다. 6기통을 직렬로 만들어서, 요즘 들어서의 직렬 6기통은 친환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 연비 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밸런스 샤프트가 없이 그 자체가 안정된 형태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자동차 엔진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왜 다 직렬 6기통을 하지, 왜 V6를 했느냐? V6는 가로로도 배치하고 세로로도 배치할 수가 있어요. 가로 세로 규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가로 배치 자동차들, 전륜구동 자동차들에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직렬 6기통은 전륜구동 자동차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잖아요. 딱 봐도 길고 변속기 또 여기다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렬 6기통은 무지간하면 후륜구동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륜구동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엔진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만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친환경 규제가 너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직렬 6기통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연비를 위해서도 이게 더 좋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변 밸브 타이밍을 위한 장치가 여기 마련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가변 캠을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것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터보 차저가 여기 바로 곁에 있어서, 그리고 촉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촉매를 빨리 뜨거워지게 하고 터보 차저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상적이죠. 메르세데스는 사실 자동차의 어떤 그 시작이자 끝이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걸 주도하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자기가 알게 된 걸 이 세계와 공유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지다. 여기 진짜 멋지네요. 이야, 무슨 자동차 전시관이라는 게 이렇게 자동차 전시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군요. 여기 뭐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오, 심장 박동이 막 두근두근 하게끔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메르세데스 광고를 보시면요, 메르세데스 광고 중에서 사자가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하루 종일 화를 버럭버럭 내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메르세데스에 딱 앉아서 이렇게 순한 사자로 바뀌는 거죠. 사자가 뭐 토끼가 되는 게 아니고 사자가 편안한 사자로 바뀝니다. 여기 보면 볼로시티라고 하는 벤츠가 투자한 하늘 버스, 하늘 택시, 볼로콥터라고 하는 하늘을 나는 그런 우버 같은 그런 택시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벤츠가 투자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게 가능할 것인가는 사실 몰라요. 누가 보면 막 비웃겠지. 저게 되지도 않을 걸 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겁니다. 사실 투자를 100개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거예요. 일단 100개는 투자를 해봐야 그 하나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A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플러그인의 매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이 밑에 공간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쪽에 완속, 아래쪽까지 해서 콤보로 해서 급속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이거 인상적인데? 급속 충전이 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 처음 봤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요즘 약간 계륵 같은 게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완속 충전밖에 안 되는데 왜 내 급속 충전기를 왜 우리 걸 쓰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급속 충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글씨 어떻게 보면 이오스 같이 보이기도 하지 않아요? 이오스 같은데 EQS입니다. EQS. EQS. 그러니까 EQ는 전기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전기차로 만들 거면 전기차가 왜 대형차는 없고 전기차는 다 준중형 아니면 소형 뭐 이렇게밖에 없냐, 전기차도 대형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냐 라는 생각들을 다들 했잖아요. 왜냐하면 더 정숙하고 더 잘 나가고 그리고 변속하는 충격도 없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예요. 자율주행에도 더 가깝고 돈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EQS입니다. S클래스급의 자동차를 일렉트릭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 EQS는 지금 전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EQ가 갖고 있는 그 컨셉트를 그대로 잘 구현해내고 있어요. S라고는 하지만 S클래스처럼 보닛이 길거나 이렇진 않고요. 이게 마치 예전에 우리가 F700이나 이런 차들 봤을 때 그 메르세데스의 그 콘셉트카를 봤을 때 약간 라바 같이 생겼어요. 그 라바 같이 생긴 게 사실은 최고의 레이아웃이죠. 공간을 가장 넓게 쓸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도 최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가 라바 형태입니다. 사실 잘 보면 헤드램프가 정말 신기합니다. 헤드램프가 이렇게, 보통 헤드램프는 면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어서 저 안쪽에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뭔가 돌고 있어. 그렇구나,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켜지는 것들, 그리고 그 가상으로, 사실은 이건 그냥 흥미거리로 만든 거죠. 가상으로 이제 램프가 아니지만 램프인 것처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것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여기 헤드램프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없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 그릴도 실제로는 그릴이 아니고 그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 또한 깊이가 있어서 안에서 밖으로 빛이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네요. 결국에는 앞부분 전체가 디스플레이화 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인테리어도 이렇게까지 독창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 그리고 완성도가 이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약간 파란색 쫙 이렇게 마치 미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영화의 소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인데, 이게 만약에 현실에서 있다면 이게 현실에 있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일단 빛을 얇게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네요. 이전까지는 빛을 저렇게 얇게 활용하는 거 아예 상상을 못 했거든요.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EQ 브랜드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계속 얻어맞으니까. 디젤 얻어맞지 가솔린도 얻어맞아요. 이렇게 계속 얻어맞고 화석연료를 쓰는 것 자체가 죄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EQS, EQV, EQ42. 가장 작은 차부터 가장 큰 차까지, 심지어 미니밴까지 다 전기차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세대가 아니에요. 모든 차를 전기차화하겠다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차든 아무리 큰 차든 우린 다 전기차로 바꿀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차는 EQ라고 하지만 EQ라고 해도 실내 인테리어는
뭐 그렇게까지 다르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셉트, 아까 S클래스가 너무 지나치게 콘셉트였다면 이 차는 그렇게까지 콘셉트가 아니라 그냥 양산차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EQV는 아까 봤던 EQC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EQC의 어떤 컨셉트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냥 이건 양산 가능 자동차 그 자체네요. 저는 카니발이나 아니면 뭐 이런 차들이 빨리 전동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차들이야말로 전동화의 효과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동거리가 길죠. 이동을 자주 하죠. 그리고 만약에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린이집 차라든지 이런 경우에 24시간 도는 거예요. 거의 한 10시간 이상,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행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주행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기화하면 그 전기화했을 때의 그 혜택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차를 볼까요? 스마트 EQ42. 사실 42라는 자동차가 스마트의 어떤, 이거 봐, 너무 예쁜데? 스마트 EQ42인데 그 사실은 전기차로 어떻게 이 차가 가게 할 수가 있죠? 아, 이거는 전기차를 완속으로만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 뚜껑이 사실 이게 완벽한 건가?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이 완속 충전기로 이 차를 얼마나 충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거 르노 트위지라든지 이런 자동차가 워낙 유럽에서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도 요즘은 나름대로 하나의 하나의 어떤 그 영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로서 초소형 자동차.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관을 살펴봤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확실한 기둥을 두 개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친환경, 하나는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놓고서 방향성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친환경에 있어서는 기존까지 있었던 어떤 회사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면 모든 전 트림의 전동화, 그러니까 S클래스부터 스마트까지를 다 전동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S클래스는 사실 다른 어떤 회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영역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S클래스의 전동화가 정말 많은 메이커들의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도 디젤과 조합하는 것이나 아니면 가솔린에 조합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기도 하고, 아끼지 않고 계속 엔진 개발을 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나아갈 방향을 좀 한 발 먼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오, 되게 신기하다. 이야, 신기하다 이거. 야, 재밌다. 이거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재밌다.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신기하지? 오케이. 이거 되는 거야? 안 돼? 안 되는군요. 네. 아, 창피하다.